마지막 시간이죠? 예. 마지막 시간은 항상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좋죠, 그죠? 그런데 그 2시까지 앉아있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그죠? 2시까지 앉아있는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전 2시까지 떠들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저를 보시고 힘을 내세요, 그죠? 왜냐면 이 강사들이 4시간 동안 떠든다는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사들을 얘기해 보면 다 이게 자기 직업에 대한 체질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지, 그죠? 제 말이 맞죠, 그죠? 이거 4시간 떠들고 뭐 얼마 받겠습니까, 저희가. 그죠? 이게 진짜 뭐 자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그게 있는데, 다 강사들은 자기 직업을 좋아해요, 그죠? 저도 이제 이렇게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14시간씩 강의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특강이 들어가면은 자고 또 일어나서 강의하고, 그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지만 저를 좀 보고 힘을 좀 내세요. 아시겠죠, 그죠? 4시간씩 떠들려고 봐봐. 얼마나 힘든데. 힘들어 죽겠어. 나 쓰러질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앉아있는 것도 더 힘들죠, 그죠? 맞는 얘기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체질이거든요. 제가 강의가 끝나면 세미나 같은 데 가는데 못 듣겠어. 1시간 듣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강의하는 게 낫지, 그죠? 그랬더니 힘을 좀 내시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이 학자 이름이 많아.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학자 이름을 이렇게 많이 한 거야? 나한테 그냥 빵 신경질이야. 나 미치겠는 거야. 내가 세법이나 중개사법을 했으면 내가 재밌잖아. 내가 괜히 개론을 해가지고 나 욕을 먹어. 쉬는 시간에 기가 아파. 학자들을 맞고 지랄해, 뭐 그러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좀 해주시고, 나중에 야매를 해요. 근데 야매를 지금 남발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론을 해야 야매지, 뭐 중전 저고통수로 해봤자 하나도 안 먹어요. 그래서 야매는 잠깐 숨겨져 있어요, 야매가. 그러니까 이론이나 열심히 하시면 내가 나중에 야매를 갈게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야매라는 자체가 그 수강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매가 100% 된 게 아니라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게 되고 사실 문제를 보게 되면 내 야매가 보인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야매를 갖고 한다고 다 하면은 다 마치게, 그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의 도구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건 나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는 거지, 암만 강사가 뭐 잘 나간다는 강사가 들어도 자기가 해야 돼요. 화이팅!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아까 뭐 중간에 어머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그럼 나한테 왜 짜증내고 그래? 출제원한테 가서 그러지. 나 얼마나 힘들어. 4시간 동안 떠드는데 그 얘기 들어봐. 나도 지금 짜증나 죽겠어. 지금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요약집이 나오니까 나도 남해도 하니까 그냥 어차피 뭐 버린 몸 2시까지 가야 되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즐기면서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가 체질인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이제 저도 회사 다니다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나한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요즘 제가 재테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웃고 그래. 그렇잖아. 그래서 유튜브도 좀 만들까 좀 생각해서. 왜냐면 이제 재테크 자체가 일단 이론이 받쳐줘야 돼요. 그죠? 재테크가 막 어디 막 투자하라 막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남 갖고 믿지 말고 자기가 분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은 다 상관없는 거야. 자기가, 나도 뭐 이거 누가 찍어줘서 그런 거 아니야. 동영상 나가지만 신고하지 마. 그지? 찍어주고 한 게 아니라 어디가 발표될지 나도 알아 몰라. 모르는데 그냥 감해서 아니면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셨죠? 화이팅. 또 나와. 내일 이자가 또 나와. 아주 학자들이 진짜 딴데 주겠어. 강사를 안 짜증나는지 알아? 얼마 짜증나는데? 150페이지로 갈게. 얼마 짜증나는지 알아? 150페이지 갈게. 내일 있어요? 갈게요. 자, 제발 좀 150페이지. 그래서 아까 이 크시라는 애는, 이 크시는 중심지 이론이었어요. 무슨 이론이었다? 제가 좀 전에는 이 끌어당긴 인력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만류 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어떻게 성립되거나 아니면 그런 걸 얘기한 거여서 이 크시께서는 중심지의 그 형성 과정을 얘기를 해요. 형성 과정인데, 자, 지금은 그냥입니까? 만류 인력입니까? 이 물체에 끼는 끌어당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레일리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일리께서 소매 인력을 주장하신 거죠. 만류 인력 법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중력무용이라고 하거든요. 중력무용. 물체에 끼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도시로 나와요. 도시. A 도시, B 도시. 그 다음에 인구가 나와요. 인구가. 얘가 4만 명, 얘가 1만 명. 그러면 상권의 규모가 4만 명, 인구가 많을수록 더 끌어당김이 힘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거리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가까운 게 좋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항상 C를 적어 놓는데 항상 그림을 그려주다가 요새는 잘 안 그려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C 마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기가 1km고 얘가 3km면 당연히 그냥입니까? A 도시로 많이 갑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냥요. 규모가 커요. 거리도 가까우니까. 여기 인원수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상권을 도시 단위로 갔어요. 도시 단위로. 그래서 도시 단위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끌어당기는 유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만약에 1000명이 있으면 여기 1000명이 다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몇 대 몇이라는 우리가 고객에 대한 흡입력, 그러니까 상권에 대한 유인력, 흡입력을 보는 거죠. 유인력, 흡입력. 그럼 인구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인구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는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그러면 위가 분자고 밑에가 분모죠? 그 윗대가리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그냥이다? 많아야 된다. 그럼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짝대기가 똑같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거리는 멀어야 돼요?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그럼 거리에 대한 제곱을 써서 이건 이제 우리가 물리적 거리라고 그래서 어떤 그 평지를 얘기하면서 거리를 얘기해서 제곱을 써요. 그럼 거리는 멀어야 된다? 가까워야 된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럼 얘가 작아야 얘가 커지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나왔던 게 인구에는 그냥요 비례해야 돼요. 거리에는요 반비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딱 2개 도시밖에 없다는 과정입니다. 몇 개값밖에? 2개. 그 2도시만 결정하는 결정론 쪽이라는 거죠. 단골이 있어서. 그래서 결정론 쪽이라는 우리가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개만 돼요.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있을 수 있지. 대답 좀 해봐요. 허프라는 애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어서 이걸 좀 발전시킨 게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기점이라는 것은 상권의 경계점을 얘기해요. 상권의 경계. 자, 물체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럼 만약에 A가 만약에 2만 명, B가 2만 명이면 그냥입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같습니까? 그럼 끌어당기는 힘이 같은 것을 상권의 분기점이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만약에 100명 있으면 50% 끌어당기는 힘이 같죠? 그럼 50명 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네일리가 발견했더니 희한한 게 여기가 4만 명이고 여기가 B가 1만 명이면 상권의 분기점이 작은 쪽에 가깝다는 겁니다.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멀리 있어도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상권의 분기점은 그냥입니까? 이 끌어당기는 힘이 같습니까? 같죠? 다음에 50대 50. 그럼 50대 50 유인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100명 있으면은 여기 50명 가고 50명 가죠? 분위기가 안 좋을 줄 알았어요. 같으면 중앙에 오는 건 아시겠잖아요. 근데 같아요. 크기가 달라요. 이 작은 쪽이 가깝다는 거죠. 여기 100명 있으면 50명 가는 거리가 큰 도시 가깝다, 작은 도시 가깝다, 작은 도시 가깝다는 거죠. 아시겠죠? 펜 들어보세요. 내일리 있어요. 소매 인력, 중력 모칙, 그 다음에 1번에 만류 인력 법칙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어디가 이제 키포인트냐면, 자, 세 번째 줄 밑줄 쳐보세요. 그 두 중심에 크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크기가 인구랑 똑같은 얘기예요. 크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인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크기에 그냥입니까?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얘는 그냥입니까? 중력 모형입니까? 자, 크리스털가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했다면 지금서부터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그 물체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보고 계셔요? 크식께서는 그냥입니까? 중심지의 형성 과정입니까? 근데 네일리는 중력이죠. 그러니까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건 유인력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초점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인구가 올라가 있고 거리가 내려가 있죠.
그럼 1번 별표. 그 도시의 상거래 협력은 두 도시의 그냥이다 인구에 비례한다. 그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어떻게 해요? 반비례해요. 그렇죠? 2번. 따라서 고차와 저차로 서로 마주 봤을 때 상권의 경계는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적은 쪽에 가깝죠? 그래서 이 규모가 작은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고차에 가까워요? 저차에 가까워요? 저차에 가깝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럼 넘겨봐. 컨버스라는 애가 나와. 무슨 버스? 컨버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아까 얘는 상권의 경계를 처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했는데 자, 얘는 거리를 쟀나요? 이렇게 구분만 했나요? 근데 컨버스는 그 거리를 쟀어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컴파스 아세요? 그냥이야 이게 재는 거야. 컴파스나 컴퍼스나 비슷하지? 그냥 비슷하다고 해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이게 재서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분기점 모형 컨버스 찾으셨어요? 자, 그럼 얘는 두 경쟁 사이의 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 중력 모델을 수정했는데 그 계산이 쉽도록 그냥입니까? 수식화 시켰습니까? 그래서 그 상권의 분기점에 공식을 만들어낸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럼 컨버스는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지향력이 같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어? 틀려요? 같아요? 끌어당기님이 같다는 얘기죠. 그죠? 같다는 그러한 것을 얘기했고 컨버스 이론을 컨버스에 대한 분기점 또는 컨버스의 법칙이라고도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허프는 그냥입니까? 확률 모형입니까?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네일리 이론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허프는 확률 이론을 주장합니다. 확률 모형. 그래서 확률론 쪽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 모든 이론은 그냥이요 네일리서부터 나왔어요. 나왔죠. 네일리가 처음이죠. 그죠? 그런가요? 근데 네일리는 그냥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개만 있을까요? 세 개도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소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자, 우리가 이 하나의 큰 도시 안에 점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그냥이요 확률이에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도시 단위를 아까 그 상권에 대한 단위를 네일리는 도시로 봤죠. 근데 상권의 단위를 우리가 점포 단위로 갑니다. 점포 단위. 그래서 우리가 아까 흡입력이라는 고객에 대한 유인력을 아까 네일리는 그냥입니까? 인구로 봤습니까? 근데 얘는 따라서 매장 면적으로 본 거예요. 매장 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네일리는 거리의 제곱이었죠. 근데 얘는 거리의 따라서 마찰 계수. 마찰 계수라는 건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네일리를 비판하면서 들어보시면은 자 일로 와보세요. 만약에 여기 1000명이 있다면 당연히 인구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거리가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럼 일로 쏠리는 인원이 많겠죠. 그런가요? 근데 허프는요. 여기 산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강이 있을 수 있고 건너가기가 쉬워 어려워? 이 자연적 장애 요인을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더 거리적으로 더 멀다는 거죠. 그걸 얘기한 게 마찰 계수예요. 무슨 계수다? 그 마찰 계수는 그런 게 많을수록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요즘은요. 산이 있으면 그냥요. 터널을 뚫어요. 강이 있으면 다리를 만들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으로 그냥 가자는 그런 마찰 계수 2로 이제 거의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얘는 제곱입니까? 마찰 계수입니까? 자, 얘는요. 그냥입니까? 이 평지를 얘기했어요. 평지니까 그런 장애적 요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적 거리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 그냥이야 장애 요인이 있어. 제곱이야 마찰 계수야. 마찰 계수로 간 거예요. 맞나요?
그럼 마찰 계수가 만약에 2면 2승을 해야 되는데 3이면 3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제곱이 마찰 계수가 2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 3이면 몇 승을 해야 된다? 3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소매상권 이론이에요. 상권으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 도시의 점포가 2개다, 3개가 될 수도 있다. 아까 2개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확률로 따지는 거야. 예? 예, 이렇게 들어봐요. 그럼 여기가 이제 소비자가 있고 100명이 있으면 롯데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생긴 거야. 그러면 그냥야 매출액이 적어져. 그렇지. 확률이라는 거죠. 2개가 아니라 3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만 알았어. 그런 건 아주 잘해, 아주 그냥. 그죠? 다른 거나 배우자. 그러면 이마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매출액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어요. 경쟁 점포 수도 보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자, 갈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제 이마트에 대한 거를 이제 이마트의 시장 점유율을 계산해 봐요. 자, 그러면은 그냥입니까? 유인력을 봐야 됩니까? 그냥이요. 매장 면적에 비례해요. 거리 마찰 계수성에 반비례하는 거죠. 얘기해 봐요. 그러면 유인력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유인력이 10이고 얘가 30이면 얘는 얼마일까요? 자, 우리가 100%면 어쩌지? 그러면 10에서 30에서 40이죠? 60이라 그러면 어머 100이 되는 거잖아. 대답 좀 해봐. 그럼 100을 밑으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가 이렇게 해서 유인력이 나왔겠죠? 그러면 10, 30, 60 하면 얼마예요? 100이 된다는 거죠. 이 중에서 이마트가 60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60% 점유율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매출액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2개 다 3개가 될 수 있다. 도시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야 산이 있을 수도 있어. 강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 마찰 계수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책을 이제 봐봐요. 허프 있으세요? 허프는 무슨 모형? 확률 모형. 확률 모형. 그러니까 소매상권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2번 허브는 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냥입니까? 소비자가 중요합니까? 행동자 소비자로서 내부의 구매 중심성은 소비자의 기여와 소득 정도에 따라서 교통의 편의 관계라든지 소비자의 행태. 자, 따라서 행태, 행동과 태도. 그럼 얘가 행동을 하겠죠? 그걸 맞춰서 가자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정론 쪽이야? 확률 이론이야? 허프에 히읗 들어가지. 확률에도 히읗 들어가지. 그럼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아니, 행태가 아니라 허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쓰러진다, 야. 3번을 할게요. 처음이야, 행태 찍으란. 자, 허프 찍, 자, 3번 가볼게. 3번에 가시면 허프 있어요?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가 행성지까지 거리가 멀어야 좋아요? 가까워야 좋아요? 자, 이건 따라해보세요. 시간거리. 자, 아까 레일리는 평지였죠? 그럼 그냥 물리적 거리인데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적은 게 자기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잖아. 대화를 하자. 내 쇼핑센터의 크기가 커야 되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네일리의 컨버스의 소매 인력 이론을 소매 상권으로 전환시켰다고 돼 있죠. 그 인력을 상권 단위로 전환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허프는요, 봐봐. 이 컨버스하고 말이야, 얘네들은 딱 그냥이야 2개밖에 없어. 지금 4번은 보고 있는 거예요? 2개밖에 없어요. 2개라는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죠. 소비자의 유인력은 반드시 거리 제곱에 반비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이야 산이 있을 수도 있어. 강도 있을 수도 있지. 장애물이 상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물을 마찰 계수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상품의 종류나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서 그 크기가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18번하고 18번 있죠? 1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전체적인 건 제가 다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마지막 파트에. 18번. 자, 네일리는 인구에 반비례합니까? 비례하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게 시험에 나와요. 체크하셨어? 내가 아까 분명히 이제 야매를 남발하지 않는데 그냥 야매할까? 아, 내가 심심해서 그래. 해도 돼? 그럴게. 아, 내가 심심하잖아. 나도 어떻게 더 개겨. 자, 할게. 이 확률에 히읗 들어갔지? 그럼 네일리 찍어, 컨버스 찍어, 허프 찍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가. 안 할까 보다. 자, 해가지고 분기점 있죠, 분기점. 분기점에 비읍 들어갔죠? 그냥요, 컨버스에 비읍 들어갔어요. 분기지게 찍으시면 되고. 아시겠어? 나도 심심하니까 하는 거야. 그냥야, 야매도 예외가 있어. 자, 따라서 인력, 네일리. 그냥 비슷하잖아. 인력하고 레일리나, 그지? 비슷하다고 해. 그죠? 이렇게. 그러면, 나봐. 요. 확률 나왔어. 그럼 셋 중에 누구 찍어? 허브 찍죠. 야매 안 한다? 허브, 씨. 분위기 보고 한다는데, 씨. 분기점 나왔어. 야, 분기점 나왔는데 버제스를 찍어? 버제스가 아직 남았네? 야, 왜 그래 정말? 놀라서 경기를 일으킨다. 경기. 버제스는 동심원이죠.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버제스가 아니에요.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력 나오면 내일이죠. 이렇게 찍으시고요. 그 다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건 이제 5, 6월 달에 터트리는 야매인데 봐봐요. 자, 그냥입니까? 얘는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이게 바뀌어서 나오고요. 만약에 매장 면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매장 면적은 그냥입니까? 허프였습니까? 허프는 상권이거든요. 점포 단위로 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네일리는 그냥입니까? 두 개 도시입니까? 도시 단위로 갔거든요. 그 안에 있는 인구로 봤어. 얘기 좀 해봐. 근데 허프는 점포 단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인구가 아니라 매장 면적에 비례해요. 맞나? 그러면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인구에 비례한다. 인구에 대해 비례해요. 그렇죠? 매장 면적 하면 돼, 안 돼? 다시 할게. 자, 네일리는 그냥이야. 인구에 비례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요? 만약에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매를 원하세요? 비 알아요? 비? 봐봐. 레인. 비가 레인이잖아. 가만히 있어봐. 혀 구르지 마. 자. 그럼 비가 영어로 뭐야? 레인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다음에 레인 비. 다시 한번 어떻게? 레인 비. 레인. 그럼 네일리는 인구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이렇게. 안 터지네. 씨. 자.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야매를 남발하지 않으려는데 나도 심심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누가 버제스 찍은 사람 내가 누가 뭐래 얘기 안 할게. 자, 이 셋 중에서
셋 중에 얘기해봐. 확률 나왔어? 허프, 히읗 나왔으니까. 분기점 나왔어? 컨버스. 그다음에 인력 나왔어? 네일리예요. 그럼 네일리는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인비를 가라는 거죠. 이거죠. 따라봐. 레인비. 무슨 뜻이야? 레일리는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괜찮아요? 남의 안 했어 아까. 너무 터트리면은 야매꾼이라고 할까봐. 그래서 오늘 이것만 가져가야지. 가지고 얘가 이제 계산이 네일리하고 허프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계산도 그냥입니까? 이론이 돼야 됩니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일리는 인구로 나오고 거리 제곱이 나오고 허프는 그냥이요 매장이 나와요. 매장이 나오고 확률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54페이지로 가시면은 154페이지에 밑에 양가로 2번 있죠. 별표를 3개 치세요. 이거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제원 자격이 있는데 제가 출제를 하게 되면 제가 강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간 자격증을 내게 되면 맨날 내는 게 이거예요. 얘가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객관식입니까? 딱 맞히기가 쉽거든요. 4가지 있죠, 그죠? 이걸 제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지 유형별 점포가 있고 그 상품에 대한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입지 유형별로 본다면 입지 유형별로 간다면 처음에 보시면은 집심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집심. 집은 따라서 모인다. 아까 집적이라는 게 있었죠. 심은 도심에 모여요. 그럼 어디에 모일수록 유리합니까? 도심이죠. 그 중심지 입지할수록. 백화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다 보지 마세요. 제가 나오는 것만 기출문제 키워드가 있거든요. 백화점하고 기금속이라는 게 있죠. 얘가 잘 나와요. 2가지가. 기금속점. 그 다음에 집재라는 단어가 있죠. 집재는 모인다는 건데 있을 제자 쓰는데 동일업종끼리 모여요. 그럼 여러분들도 부산에도 어디 가면 어디 가구단지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게 집재예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동종업종끼리 모입니까? 한 곳에. 그래서 가구점이라는 게 있나요? 가구점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구상이라고 한번 적으세요. 공구상. 우리가 이 서울에 가시면 구로에 공구상들이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재성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있을 제자의 산자는 뭐냐면 동일업종끼리 흩어져요. 그러면 동일업종끼리 모여야 돼요? 흩어져야 유리해요. 그래서 자파점이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 점은 흩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세탁소예요. 세탁소. 색사소도 모여 있어야 돼요? 흩어지는 게 좋아요. 흩어지면 좋죠. 세탁소도 흩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리미를 하다가 옆집에서 신장 개업을 했어요. 그냥입니까? 다리미 갖고 가서 지집니까? 지지죠. 이렇게. 그래서 무기가 있어요. 거의. 그럼 이발소는 그냥입니까? 머리 깎다가 뭐 갖고 나가? 팔 갖고 나오고. 그래서 무기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부적이라는 것은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아까 국지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지역으로 국한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일업종끼리 모이긴 모이는데 국부적으로 그 중심지에 입지하는 거예요. 농기구점하고 어구점에다 체크해 보세요. 농기구는 농사를 쓸 때 쓰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촌에 있는 게 좋아요? 농촌에 있는 게 좋아요? 어구점은 물고기 잡는 기구예요. 어촌에 있어야 되죠? 있긴 있는데 동일업종끼리 국지적으로 그 중심지에 입지해야 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다 모이는데 딱 하나만 흩어지는 건 그냥입니까? 산재입니까? 산재예요. 다 모여요. 그래요? 그 다음에 모이긴 모이는데 동종업종끼리 모이는 게 있고 그냥 도심에 집심하는 게 있죠. 그러면 집심은 동종업종끼리 모이는 거예요. 도심에 모이는 거예요. 도심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빨리 식기 전에 22번을 한번 보세요.
자, 가구점이나 공구상은 같은 업종끼리 모이는 게 좋죠. 근데 잡화점과 세탁소는 모이면 안 되죠. 분산 입지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155페이지로 가시면 상품의 종류에 따른 상점의 종류라는 게 있죠. 이게 구매 습관에 따라 다른데 편의품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저 차가 있죠. 근데 얘는 보다는 전문하고 선매를 묶어보세요. 얘가 비교해서 나와요. 선매품점은 이 선자가 고를 선자야. 그냥이야 비교하면서 구매. 비교하면서 구매라는 걸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품은 명품이야, 명품. 고급. 그러면 전문품은 어떻게 됩니까? 구매할 때 비교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죠. 자, 선매 갑니다. 선매는 그냥이야 비교하면서 구매. 그래서 중차나 저차 같은 데고, 우리가 중차나 고차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가구점이나 의상점 이런 게 되겠죠. 가구점도 하나만 들립니까? 비교하면서 구매합니까? 자, 전문품은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밑줄 쳐봐요. 우리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는다, 구애받지 않는다. 이건 선매야, 전문이야. 그러면 그냥 멀어도 간다는 얘기지. 네, 구매 결정에 신중하죠. 비싸니까. 그러니까 비싸니까 구매 빈도는 낮아요. 고차에 있고요. 고급 이런 게 명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화학습으로 가시게 되면 딱 한 번 출제가 되는데 그냥 1, 2월 달에 그냥 하고 3, 4월 달에 그냥 안 할 텐데. 자, 가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상권을 획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공간 독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독점. 자, 우리가 지금 예전에 어떻습니까? 약국 같은 데도 그냥입니까?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있죠. 거리 제한. 자, 문제가 되는 게 편의점이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거리 제한을 좀 둬요. 그죠? 그래서 거리 제한이라든지 그 면허를 따게 해서 독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간 독점에 독점 동그라미 쳤어요? 그냥입니까?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면허를 따게 하죠. 지역 독점적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품점이나 체인점 같은 걸 얘기하죠. 편의품점이나 체인점. 그 다음에 시장 침투라는 단어 있어요? 침투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침투. 아까는 그냥이었어요. 독점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동에 가시잖아요. 그럼 롯데백화점 하나만 있을까요? 백화점이 많이 모여 있을까요?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점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상품의 특성이 선행되어 평가되어서 가장 일반적인 사용이라고 돼 있나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이게 서로 중첩이 돼 있습니까? 경쟁이 심하죠. 경쟁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보통 확률적인 상권을 확정하는 소비자 분포 기법인 CST 기법 같은 게 있는데, 자,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는 CST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마트를 가서 응모권을 적으라고 하면 그냥입니까? 거기다가 주소를 적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지도상에 나타나는 게 이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소비자 분포 기법으로 따질 수 있죠. 그래서 매출액의 60 지역을 1차, 90% 이런 거를 2차, 3차까지 가서 1차가 상권이 제일 큰 거죠.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되고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분산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분산이었던 거죠.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분산시장. 따라해보세요. 분산시켜라. 그러면 전문화된 상품 같은 거는 고급이죠. 그러면 그 특정 수요 계층에 판매하는 거를 분산시키라는 얘기예요. 분산시켜서 다른 친구가 분리해서 분산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문화된 상품으로 특정 수요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만 공급하는 불연속 상권으로 분리시킨 거죠. 고급 이런 전문품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다시 갑니다. 아까 거리 제한이나 면허가 나오면 그냥 있어요. 독점이었어요. 중첩이나 경쟁을 타는 게 침투였죠. 분산은 그냥입니까? 분산시킵니까? 불연속 상권으로서 특정한 계층만 따라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오늘 프린트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가시면
자, 여러분 이제 제가 1번이 왜 틀렸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1번이 왜 틀렸나요? 단기적이죠. 그래서 이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가격이 급등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더 가격이 왜곡돼요? 단기적이라는 거 꼭 가져가시고요. 2번은 왜 틀렸죠?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지역마다 다른 거죠. 그럼 국지화 나오면 무슨 성이 탁 들어오셔야 돼요. 부동성. 자, 개별성은 맞는데 조직화돼 있나요? 비조직화돼 있나요? 시장 조직화를 곤란하게 하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거래가 공개야 비공개야? 그냥이요? 은밀하게 이루어져. 다시 한번 따라해봐. 어떻게? 다시 한번. 그럼 공적이야 사적이야? 사적인 경향이 크겠죠. 그렇죠? 5번에서는 상식이라고 적어요. 상식. 지역마다 똑같아. 가격이 달라? 균일적 가격 형성 불가능하죠. 이걸 틀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아시겠어? 좌우가 정량을 알아? 좌우가 정량. 좌우가 정량. 그냥이야 기능이야. 근데 비공개는 특성이죠.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가 비공개된다는 건 기능이다, 특성이다. 특성이나 특징을 봐야 되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입니까? 자, 핸드폰 지금 현재 정보 몰라요?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중강성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어디까지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현재까지만 알고 있죠. 근데 어디가 개발될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럼 초과율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부동산 시장은. 그런가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8번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해설도 있고 다음에하고 9번, 10번은 원래는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 저자가 이 주택에 대한 하향력과 상향력을 정책에 뺐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11, 12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차액은 그냥입니까? 비옥도에 따라 다릅니까? 절대라는 것은 반드시 내라는 얘기죠. 대답해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소유권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차액제도를 주장한 학자가 리카르도잖아요. 리카르도는 고전압하죠. 그러면 생산비로 받나요? 잉여로 받나요? 잉여로 받고요. 절대가 마르크스죠. 그냥요 소유권으로 강제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채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다시 하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13번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중전 저고통이었잖아요. 그러면 중심지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우리가 이 점이가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럼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겠죠. 오케이? 호이트는 고소득층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이 주택 지불 능력이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고용기가 많은 도심에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겠죠. 자, 15번에 유사활동은 분산이 맞아요? 모이는 게 맞아요? 집중이나 집적이 맞고 이질은 입지적 비양림이 맞죠? 버제스가 먼저요? 튜렌이 먼저요? 버제스가 튜렌을 따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 거고요. 튜렌은 생산비를 결정했습니까? 수송비를 강조했습니까? 수송비 위치를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18번 안 지웠다. 따봐. 레인비 무슨 뜻이야? 우리는 인구에 비례하잖아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바뀌었겠죠. 그런가요? 자, 19번 허프는 소비자를 강조했죠. 그럼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 선택하겠죠. 근데 얘가 봐봐. 자, 이건 전부 한번 들어보세요. 얘가 이건 한 스토리인데 얘가 있을 때는 대형마트라는 게 없겠죠. 얘기해봐. 옛날 애니까. 그렇지? 그럼 저 차가 우리 집 앞에 슈퍼고 그 차가 이마트야. 그죠? 근데 얘는 뭘 얘기했냐면 시험 문제가 나중에 나오면 다목적 구매 여행을 떠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대형마트 가시면 껌 하나 사러 가진 않잖아. 그냥이야 카트를 끌어. 그렇죠. 여러 물건을 산단 말이야. 그럼 내가 다목적 구매 여행을 가려면 저 차를 그냥이야 지나치고 그 차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얘기 좀 해보지? 그래서 얘가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오늘 가셔서 남편분께서 어머 여보 이마트 가자 그러면 어머 무식해 다목적 구매 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 저 차를 그냥이다 지나친다. 지나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론이 돼야 돼요. 저 차를 선택한다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가죠. 그 차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등장을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20번 가시면은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죠. 야매 터트려? 얘기도 안 하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강조한 게 무슨 비죠? 수송비. 인건비나 노동비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는 인건비라 나왔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마지막이 뭐죠? 집적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수송비. 그 다음에 집적이익 순으로 맞아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자, 이 배버가 그냥요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럼 지네 집을 있는데도 그걸 월세를 주고 다른 사람에 얹혀 살아요. 그죠? 그냥야 다른 집에 얹혀 살아. 그 집이 수인의 집이에요. 어느 집이다? 수인의 집. 따라서 수인의 집. 미치겠다. 어느 집에 얹혀 살아? 한 3명이 절 쳐다보는 게 좀 이상해요. 수가 뭐야? 인이 뭐야? 집이 집적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이 순서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죠. 그럼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맞아요? 근데 집적 이익은 최대가 맞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원료지향이 나오려면 보편이 나와야 돼요? 국지가 나와야 돼요? 국지가 나와야 되죠. 맞나요? 자, 얘기해 보세요. 보편이 나와야 되나요? 국지가 나와야 되나요? 그러면 이건 중량 증가예요? 중량 감소 산업이에요? 감소고 시장 지향이 맞습니까? 원료 지향이 맞습니까? 원료 지향이 맞죠. 맞죠? 그러면 앞에가 보편이 나와야 돼요? 국지 원료가 나와야 돼요? 감소가 나오고 원이 맞죠? 따보세요. 국감원. 다시 한번 국감원. 국정원 알아요? 국정원은 그냥이야 우리를 감시해. 그 내가 열받아갖고 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을 만들었어. 자, 따보세요. 국가를 감시하는 소비자 보호원. 따보세요. 국감원. 그럼 앞에가 국지 원료가 나와야 돼요. 내가 야매 안 했잖아 아까. 지금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기출이란 말이야. 그럼 앞에가 뭐가 나와야 된다? 국지가 나와야 돼요. 국지는 그냥입니까? 지역으로 국한됐습니까? 그 원료 지향이 되죠? 그러니까 원료가 무게가 못되는 게 중량 감소 산업이거든요. 할 수 있겠어요? 됐고요. 자파점과 세탁소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분산해야 되고. 그렇죠? 23번은 뭐죠? 공표된 거는 과거와 현재지만 공표되지 않는 게 미래잖아요. 모든 것이 밭이 반영된 시장은 뭐다? 강성율적 시장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